반갑습니다. 장 교수의 내교육TV 라디오 산책 브레인 편집장 읽어주는 브레인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기사는 브레인 90호에 실린 기사인데요. 이야기에 집중하면 심장 박동이 변화한다. 국가공인 브레인 트레이너인 조용한 트레이너의 기사이고요. 유튜브에 좋아요의 뇌 마음 건강이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입니다. 네, 그럼 기사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을 때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무의식적으로 가치 있는 사람들의 심장 박동이 유사한 패턴으로 변화한다. 우리의 뇌와 심장은 같은 경험을 공유할 때 종종 심장 박동이나 호흡 같은 신체 기능을 무의식적으로 동기화한다. 최근 프랑스 파리 뇌 연구소와 미국 뉴욕 시립대 연구진은 사람들의 심박수가 동기화하는데 뇌 인지력과 주의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팀은 참가자들의 심장 박동수를 동기화하는 데 있어서 의식과 주의력의 역할을 탐구하기 위한 4가지 실험을 진행했다. 첫 번째 실험에서 연구팀은 건강한 참가자들에게 작가 쥘 베른의 해저 이말리 오디오북을 듣게 하고 심전도를 측정했다. 오디오북을 듣는 동안 참가자의 심박수는 이야기 속의 주요한 사건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확인했다. 참가자들은 이야기의 같은 지점에서 심박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했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참가자들은 짧은 교육용 비디오를 보여주었다. 시청한 비디오들은 근본적인 감정적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교육적 내용이었지만 참가자들의 심박수는 비슷한 변동을 보였고 이로써 이야기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 없어도 심박수가 변화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참가자들에게 같은 비디오를 다시 보여주면서 속으로 숫자를 거꾸로 세도록 하자 심박수 동기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주의력이 심박수 동기화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세 번째 실험에서 연구팀은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짧은 동화를 들려주었다. 한 그룹에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다른 한 그룹에는 주의가 산만한 환경에서 짧은 동화를 들려주며 동화 내용을 기억하라는 미션을 주었다. 결과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은 그룹이 산만한 환경에서 짧은 동화를 들은 그룹보다 심박수 동기화가 잘 이루어졌고 동화 내용도 더 잘 기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동기화가 더 많이 이루어지면 시험 점수도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는데 역시 일치했다. 호흡수의 경우 참가자들 사이에서 동일한 동조 현상을 확인하지 못했다. 호흡이 심박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놀라운 점이다. 이를 통해 심박수의 변화가 이야기의 의식적 처리의 신호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네 번째 실험은 첫 번째 실험과 비슷하게 진행했다. 의식에 장애가 있는 환자에게 오디오북을 들려주었다. 예상대로 참가자들은 건강한 사람들보다 심장 동기화 비율이 더 낮았다. 참가한 환자들의 상태를 6개월 후에 다시 확인했을 때 실험 당시 동기화가 더 높았던 환자들 중 일부는 의식을 회복했다. 이번 실험을 통해 사람들이 상호작용하거나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 있지 않더라도 같은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들의 심장박동 패턴이 유사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뇌 신호에 심장이 반응한다는 사실은 뇌와 인체 각 부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마음가짐과 뇌의 신체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준다. 이 연구는 셀 리포트에 실렸다. 자기심리학자 하인츠 코엇은 공감은 정신의 산소라고 했다. 육체의 산소가 부족하면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듯 마음도 공감이라는 산소를 필요로 한다. 우리는 공감 덕분에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다. 공감은 인간 고유의 역량이다. 타인의 감정과 생각, 입장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인식 능력이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시스템이 잘 작동해야 공감 능력도 원활하게 발휘할 수 있다. 반대로 자신을 부정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환경에서는 공감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과 기대, 동기,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은 자신에 대한 이해력이 높기 때문에 자기 존중감 또한 높은 것이 특징이다. 공감은 자신이 받아본 배려나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공감 능력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되는 것은 경청이다. 상대 말을 경청한다는 것은 생각의 틈을 만든다는 것이다. 경청하는 동안 생각의 틈을 통해 상대방이 직면한 상황과 입장을 시뮬레이션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뇌는 나에게서 너에게로 주의와 관점을 전환하며 상호작용하고 그 맥락을 이해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네, 여기까지인데요. 네, 우리가 요즘에 소통의 시대, 네, 경청과 공감 이런 것들이 아주 대두되는 시대인데요.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또 경청을 하고, 네,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뇌의 반응이 결국은 심장의 박동까지도, 네, 패턴을 유사하게 만든다는 사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인간의 아주 특별한 기재, 공감에 대한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네, 공감 능력의 가장 중요한 건, 네, 시작은 자기 인식 능력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네, 가장 핵심이죠. 보통의 경우에는 상대에 대한 마음을 잘 이해하려고 거기에 집중하지만 공감의 시작은 나에 대한 공감이 시작이어야 합니다. 네, 미러 뉴런에서 최근에 연구에서는 영장류 이상에서 미러 뉴런이 작동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을 가로막는 분리의 회로도 존재한다는 것이, 네, 아주 연구로 밝혀지고 있죠. 결국은 내가 스트레스가 많거나 나에 대한 연결성이 낮거나 또 내가 항상 만성 질환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 트라우마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에 휩싸여 있으면 생존의 모드가 인간의 뇌는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공감에 대한 회로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결국은 남에 대한 공감을 잘 하려면 스스로에 대한 상태를 잘 개선하고 잘 관리하고 그리고 나에 대한 공감 기제를 끌어올리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 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장교수의 뇌교육TV 라디오 산책 브레인. 네, 이번 시간은 이야기에 집중하면 심장 박동이 변화한다는 편이었습니다.